내가 특별하면 평범한 하루가 좋다.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 저자 김유진님의 책입니다. 잘 산다는 것의 의미. 하루를 알뜰하게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다. 인터뷰 중 MC가 나에게 했던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 나에게 마지막 하루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가족들과 온종일 함께 있고 싶어요. 다른 뜻은 없었다. 그냥 마지막 하루라고 하면 제대로 인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럼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떠나야 한다면? 순간 깊은 생각에 빠졌다. 방송에는 그래 보이지 않았지만 촬영 당시에는 몇 초 정도의 침묵이 흘렀다. 할 말은 없고 부모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여쭙고 싶으신가요? 나 잘 살았지?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슬픈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당시 이 대답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슬픔을 동시에 안겨줬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는 나 잘 살았지? 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거? 대기업에 취직한 거? 팔로워가 20만 넘는 유튜버가 된 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 모두 아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멈추지 않고 힘들고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무서워도 주저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거침없이 달려온 것이었다. 외로움을 극복한 것,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은 것, 상처를 입어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했던 것, 다시는 못할 만큼 뭔가 열심히 해봤던 것,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나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기쁠 때는 주변 사람들과 실컷 웃었다는 것,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같이 울고 공감할 수 있었다는 것,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이었다. 평범한 일상의 선물. 저녁 7시 55분.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다음 월급날까지 얼마나 남았지? 내일 해야 할 일은 뭐였더라? 등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식사를 준비했다. 빨리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울 생각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대단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하고 지루한 삶. 그나마 첫 책 출간을 앞두고 있다는 게 소소한 설렘을 안겨줬다. 바쁘게 내일 먹을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무언가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걸 눈치챘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엄마, 뭐 봐? 유진아, 엄마가 암이래. 평소 허리에 통증이 있던 엄마가 병원에 다녀온 건 알고 있었지만 단순 근육통이라 생각해 따로 묻지 않고 있었다. 엄마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놀란 나를 진정시키려는 듯 무덤덤한 톤이었지만 핸드폰을 건네는 엄마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오늘 병원 가서 MRI 결과를 받았는데 엄마가 글쎄 암인 것 같다고 빨리 큰 병원 가보라네. 엄마의 핸드폰에는 척추뼈 MRI 사진과 의사소견서가 있었다. 척추에 자리 잡은 이상한 형체가 암으로 보인다고 했다. 암으로 추정되는 거지? 확증은 아니지? 엄마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나는 엄마의 MRI 사진과 소견서를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했다. 물론 사진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척추의 암은 전이 암인 경우가 많으며 사기일 확률이 제일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 간단하게 저녁만 먹고 일찍 자려고 했던 계획과 달리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밤을 새우며 척추암과 관련된
유명 논문을 찾아 읽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척추암으로 유명한 의사가 누구인지 찾아봤다. 한우들이 남긴 후기를 사차치 읽으며 병원도 알아봤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보냈는데 1시간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아침 8시가 되자마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병원에 모두 예약을 했다. 다행히 암 의심 환자는 빠른 시일 내로 예약이 가능했지만 적어도 일주일은 초조한 마음으로 손 놓고 기다려야 했다. 그 예약마저도 기다리지 못해 다음날 집 근처 작은 척추병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영상의학과에서 수령한 MRI CD를 접수했다. 이건 암인데요. 왜 여기로 오셨죠? CD를 보고 황당하다는 듯 의사가 되물었다. 저희 엄마 척추 MRI인데요. 대학병원에 예약되어 있는데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혹시 암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지 여쭈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건 딱 봐도 암 맞아요. 척추의 암은 전이 암일 확률이 99%입니다. 왜 여기로 오셨어요?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세요. 냉정한 의사의 답변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우리 가족은 일상을 유지할 수 없었다. 내가 그토록 좋다고 강조했던 새벽 기상은커녕 10분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무 걱정 없이 출근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는 당연한 하루는 더 이상 없었다. 운동 갈 힘도 없었다. 그토록 즐겼던 유튜브 영상 촬영과 편집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익숙했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다. 두렵고 무서웠다. 예약일이 다가왔다. 각종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한 달이 지나가 버렸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현실과 지옥으로 오가고 있었다. 당사자인 엄마가 가장 힘든 걸 알았지만 나 역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일도 할 수 없었다. 그 시간을 견디면 나는 평범함의 행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다. 어제와 똑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 조금 더 자고 싶다고 투정 부리던 나의 아침. 여유로운 마음으로 책을 읽다가 출근해 동료들과 아침 식사를 하던 시간. 지겨운 회사 생활조차 그리워졌다. 회의하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의견을 충동할 때는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던 그 시간도 더 이상 없었다.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날씨가 좋을 때는 산책을 하던 나날들.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하루 일과를 공유하던 그 순간들. 매일 똑같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나는 나의 일상이 늘 변함없을 줄 알았다. 숨만 쉬어도 사라지는 게 삶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갖기 어렵다는 걸 몰랐다. 하지만 모든 순간은 사실은 기회였다.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 가족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기회, 주어진 하루를 마음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다행히 정밀 검사 결과 엄마 척추에 자리 잡은 종양은 악성암은 아니었다. 하지만 의사는 혹시 모르니 6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은 곧 우리 가족이 언제나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과 같았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순간들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늘 명심해야 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너무 평범하다고 불평하는 그 일상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하루를 보낼 것인가? 언제나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났어야 조용했던 나날을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지 라고 후회한다. 코로나19만 봐도 우리가 어떠한 기회를 놓치는지 알 수 있다. 마스크 없이도 공부하고 헬스장에 가고 밖에서 뛰어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날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거리를 두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던 날들이 모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기회라고 깨달을 때는 이미 모든 게 지나간 뒤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고 아쉬워하느라 지금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기회,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지금 우리에게 값진 선물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하루가 없을 만큼 매일 똑같고 평범한 일상을 보낸다는 것, 그 모든 게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날조차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날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가장 평범한 나날이 계속해서 기회를 건네주고 있으니 평범함 속에 숨은 기회를 찾아내는 방법.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지루하다고 표현한다.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특별히 이벤트가 생기지 않으면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다 착각한다. 그래서 이 지루한 삶을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해주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들과의 경쟁이 쓰이는 것을 인생의 주 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일상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무조건 특별한 하루를 보내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할 수 있는 한 가장 평범한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해보자. 의외로 아무 일도 없이 하루를 조용히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이 꽤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하루는 이렇다. 우선 새벽 4시 30분에 알람이 울린다. 조금만 더 잘까? 아니면 지금 일어나서 나의 하루를 그려볼까 하고 고민한다. 지금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딱히 없다. 하지만 무거운 몸을 일으켜 머리를 정리하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한다.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감사하다는 내용이다. 오늘도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한다. 양치질과 세수를 한 뒤 따뜻한 차를 준비해 책상에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에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한다. 딱히 무언가 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 자신을 위로하거나 생각을 정리할 때도 있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그림을 그리거나 휴식을 취할 때도 있다. 이 시간은 내가 가장 회복하는 시간인 동시에 제일 발전하는 시간이다. 하고 싶었던 것, 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해 보기도 한다. 이렇게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면서 뿌듯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비록 어제와 별 다를 바 없이도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다. 오전 6시 20분쯤에는 통근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한다. 출근하는 동안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눈을 붙인다. 회사에 도착해서는 동료들과 아침 식사를 한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식사하며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다. 각자의 가족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건강, 재미있는 사건 등을 공유하는데 내가 일과 중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아침을 먹는 식당의 사장님은 내가 국물을 좋아하고 건더기는 더 잘 안 먹는 것까지 아신다. 그래서 이건 언니 거 하며 국물만 많은 김치국과 계란밥을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왠지 모르게 특별해지는 기분이 든다.
업무 시간 전에는 사내 카페에서 아침마다 커피를 산다. 커피를 좋아했으라기보다는 사무실에 퍼지는 커피 향이 좋아서 주문하게 된다. 가끔은 너무 일찍 간 탓에 카페 직원들이 빵을 준비하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한다. 어찌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지 배가 부른데도 크로플을 함께 주문한다. 여기서 직접 만드셔서 그런지 정말 맛있어요. 카페 직원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넨다. 이런 소소한 대화 덕분에 하루를 좀 더 즐겁게 시작한다. 오전 7시 50분쯤에는 자리에 앉아 오늘 할 일을 점검하고 플래너에 적는다. 내가 직접 디자인한 플래너를 사용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낀다. 투두 리스트를 적다 보면 오늘도 업무가 많다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부담감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어려운 사건들을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의논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은 담당자들에게 설명을 구하며 오인시를 하나씩 풀어나간다. 직접 부딪히며 다 할 수 있다. 오전 근무를 늘 정신없이 바쁜 탓에 눈 깜짝할 사이에 점심시간이 된다. 아침을 동료들과 함께 먹었으니 점심에는 혼자서 운동을 하고 가볍게 식사를 한다. 나에게 주어진 점심시간은 2시간이다. 점심을 먹기에는 긴 시간이지만 나에게는 너무 짧다. 나는 보통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 하루는 유산소에 집중하고 다음 날에는 근력 위주로 운동한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한다. 가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점심에 운동까지 하면 피곤해서 오후 근무를 하겠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체력이 좋아져서 오후 근무를 쌩쌩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다시 근무 시간이 되면 열심히 일에 집중한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편의점에 들러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산다. 같은 시간에 매일 편의점에 가니까 편의점 사장님이 굉장히 반겨주신다. 오늘은 아가씨가 좋아하는 초콜릿이 1+1이야 하고 알려주시기도 한다. 나는 식당도 카페도 편의점도 매일 가는 곳만 간다. 사장님 직원들과 소소하게 인사하고 서로 아는 체 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 좋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서 구입한 간식을 동료들과 나눠 먹으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도 한다. 퇴근한 뒤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향한다. 대중교통에서는 이동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퇴근 시간이 총 2시간이 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취미 활동을 한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사람을 구경할 때도 있지만 영상 콘텐츠 아이디어를 구성해서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두기도 하고 책 원고를 수정하기도 하고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틈틈이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한다. 집에 와서는 저녁을 먹고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모두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재미있는 영상을 본다. 가족과의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다. 어렸을 때 워낙 오래 떨어져 지낸 탓인지 나는 유난히 가족애가 강하다. 이 시간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나이트 루틴도 중요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긴 오늘을 마무리하기 위해 수분 크림을 가득 바르고 할 일을 다 했는지 점검한다. 내일 회사에 가져갈 도시락을 미리 싸놓기도 하고 피곤할 때는 그냥 포근한 침대에 누워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캄캄한 밤이라서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지만 평범한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이렇게만 보면 내가 회사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고 어떤 걱정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회사에서 꾸중을 들을 때도 많고 심적인 부담을 느낄 때도 많다. 인간관계에 문제를 겪을 때도 당연히 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상처받고 우울해할 때도 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바보처럼 보이지는 않았는지 혼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인드 컨트롤을 시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평소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 나만의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잊어버린다. 이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스로의 목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숨어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화려하고 비싼 옷과 화장으로 포장할 필요도 없다. 남들에게 뭔가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 나라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잠시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사람과 즐거운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특별하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가질 줄 알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적게, 희망은 많이, 먹기는 적게, 씻기는 많이, 푸념은 적게, 호흡은 많이, 미움은 적게, 사랑은 많이 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스웨덴 속담. 네,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 책 제목이고요. 김유진 작가님이 적은 책입니다. 김유진 작가님은 참 열심히 너무너무 자신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멋진 시간이네요. 여기서 엄마가 나오는 대목에서 정말 가슴이 울컥했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우리들에게는 정말 귀하고 좋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죠. 그래서 평범한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와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잘 돌봐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사랑하는 자매지 족인자 마술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